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수도권의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차라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외곽 지역에 오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이죠. 전국 KB 매매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1.7% 오른 11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 불안이 매매 가격을 좀 끌어올리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각각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그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계 제임스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도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와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지역 정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인 소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45제곱미터, 시세는 약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개요와 함께 추천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 계양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벌써 세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매주 가격에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번 주에 소개시켜드릴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자,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습니다. 자, 계양구 하면은 인천 위쪽에 위치하는 곳인데 뭐 서구와도 가까이 있고 그 옆에 김포와도 가까이 있습니다. 자, 계양구에 위치한 유형은 아파트로 전용 약 45평방미터, 그리고 이거는 소형 주택의 범주에 들어간다. 소형 주택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추천 포인트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중과가 없다. 자, 소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소형 주택의 규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710 대책에서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8%, 12%까지 뭐 2주택, 3주택자 나눠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소형 주택이라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그리고 취득 당시에 소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소형 주택 규모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 인근에 약 2만여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곳은 약 5천여 세대의 저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인데, 자, 밀집해 있다는 그 말뜻이 어떻게 보면 뭐 창문 열고 악수하고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게 아니라 잘 돼 있어요. 도로도 잘 돼 있고 학교도 잘 돼 있는데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건년이 한 30년 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90년, 뭐 87년, 86년 하기 때문에 전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년에 해당이 됐고, 지금 조합을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뭐 기본계획 수립 중인 곳도 있습니다. 자, 인근 지하철, 대형마트, 메디컬 빌딩들이 많아서 유동인구, 상주인구 비율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자, 오늘 소개시키는 이 지역은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도 아니고요.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되게 낙후된 지역도 아닙니다. 자,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전철역도 바로 앞에 있고요. 거기에 병원도 많고, 마트,
아파트, 뭐 구청 등이 밀집해 있는 생활 편의시설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인천이고 인천에 위치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지방 광역시들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냐면 지방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으니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수도권으로 올라왔더니 이제 서울의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주거 비용들을 감당을 못해서 좀 옆으로 나오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인천에 많이 상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 중에 인천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광역시 중에 인천이 유일하다는 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가 총 5개인데요. 5가지 모두 굉장히 좀 알찬 것 같아요. 일단 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있는 것 같고 인구 증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예정인 거 보니까 주변 생활 인프라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입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물건이 있는 곳은 이 계산역 주변이에요. 이 계산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인천공항철도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공항철도는 뭐 합정이라든가 서울역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노선이지요. 그리고 김포공항이 한정거장이거든요. 김포공항으로도 이동이 편리해서 서울 전역으로 어디든지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데 올해 발표가 됐죠. 9호선이 이 인천공항철도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9호선 연장 계획이 올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위쪽으로 보면 그런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GTX D노선이 있죠. D노선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젠간 진행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GTX D노선도 이 라인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소개시켜드린 계산역 밑에 보시면 또 바로 작전역이라고 있어요. 이 작전역은 이제 원종 홍대선 연장선이죠. 원종 홍대선 연장선인데 이거는 2호선이에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장돼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작전역을 통해서 2호선이 연장된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 바로 밑이 부평구청역입니다. 부평구청역은 이제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평역이 있어요. 부평역에서는 GTX B노선이죠. GTX B노선, 이거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GTX B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도 인천은 서울로 이동하는 그 교통수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잘 돼 있는 곳인데 앞으로도 이런 교통 호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옆을 보시면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이쪽으로 일산으로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부근에는 요즘 아주 핫한 이슈죠. 3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양 3기 신도시인데요. 이게 이름이 테크노밸리예요. 테크노밸리라는 거는 여기에 아파트가 약 17,000여 가구가 들어서게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체도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기업체가 들어오면 뭐 그 건물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거기 종업원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 유입되는 인구들을 또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의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요.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지역이 저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이 옆부분을 보면 전부 다 고층 아파트들이거든요. 이 고층 아파트들도 건년이 한 20년 정도 돼 가는데 이 주변에는 이제 구청도 있고요. 지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구청도 위치라고 있고요. 거기에 뭐 학교라든가 메디컬 센터라든가 대형 마트들,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들 또한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제 경인 IC가 있어요. 이거는 1경인 고속도로입니다. 1경인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영등포나 여의도 쪽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남부순환로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물건지 바로 옆엔 또 계양 IC라는 그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곽순환도로로 이용해서
어디든지 편하게 가실 수 있겠죠. 자, 대중교통으로만 따져도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뭐 7호선, 인천공항철도, 뭐 9호선 연장선, 2호선 연장선, 거기다 뭐 GTX 비노선까지 대중교통만으로도 이만한 교통호재가 있는데 자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경인고속도로나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거기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계양 신도시고요. 그 바로 옆에는 이제 대장지구가 있죠. 부천 대장지구. 부천 대장지구까지 있어서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광역시 중에 유일한 게 인천인데 앞으로도 이런 교통 호재와 신도시 개발들을 통해서 유입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유입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부동산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입지를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데 이 주변은 전부 다 산이거든요. 이 산에는 이제 휴양림도 있고 등산로도 잘 갖춰져 있고요. 여하튼 내가 서울로 직장을 다니거나 인천으로 일을 하면서도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자연하고 도시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곳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이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재건축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계신 지역이 계산역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하실 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취득세 중과 문제와 주택세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셨거든요. 굉장히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플러스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소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형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710 대책이었죠. 710 대책으로 취득세가 중과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뭐 이랬었는데 1에서 3%, 뭐 4% 이랬는데 바뀐 내용이 이래요. 자, 1주택자는 기존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고요. 2주택자부터는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3주택자부터도 뭐 그 외의 지역이 있는 거와 조정 지역이 있는 거, 규제 지역 안에 3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좀 나눠지게 됩니다. 4주택 이상부터는 전부 다 12%, 부가세까지 합치면 거의 14% 정도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주택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졌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에서 이 취득세 금액은 100% 비용 처리가 되긴 하지만 처음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이거는 이 주택들은 빼자 해서 총 13개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뭐 가정 어린이집, 노인 복지주택 등등 포함했는데 뭐 5번을 보면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이건 경매죠.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보고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이제 8번에 이게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근데 재개발 구역 등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다. 요즘 뭐 공시가격 때문에 얘기들이 많은데 현재 이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70에서 한 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근데 그 시세에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면 솔직히 서울 시내에선 찾기 어렵죠. 거의 찾기 어렵다고 보고 경기권에서만 봐도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빌라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을 찾기 힘듭니다. 거기다 재개발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소형주택으로서의 이득을 갖지 못해요.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고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조건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계산동의 이 아파트가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5,000세대라는 큰 세대 단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시가격이 1억을 넘질 않았습니다.
근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발표되기 때문에 내년일 때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지만 지금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인천에서도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아파트를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이 위주로 행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러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아니면 전기 시설 등등을 얘기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거는 뭐 단독주택, 빌라, 뭐 무허가 건물 이런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계산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도로도 잘 돼 있고요. 학교도 잘 돼 있고 주변에 상하도 시설, 뭐 생활 편의 시설들이 다 잘 돼 있어요. 단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건물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한 건년을 지금 30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뭐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노후된 공동주택만 밀집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유력하고 가능한 지역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청에서 하겠죠. 특별시청, 뭐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는 거는 개발 전도라는 게 있어요. 지도. 거기에 이제 무슨 어느 구역, 재개발 구역, 어디 재건축 구역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는 거는 그 후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 개선이든 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구입을 하셔야지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겠죠.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뭐 조합 설립하고 인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참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은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는데, 자, 이거 조합하고 시공사가 있어요.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이제 관하고 뭐 구청이나 시청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뭐 그 기부 체납으로 얼마를 할 것인가, 뭐 용적률은 몇 프로를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당사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잘 흘러가요. 근데 여기까지도 잘 안 되는 곳들도 많겠죠. 근데 가장 무서운 부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자, 이거는 각 조합원들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 보상 금액은 얼마가 되고, 뭐 분담금은 얼마가 되고, 뭐 평형은 몇 평을 주고 이런 걸 나누는 거 개인적인 이익에 대해서 개개인하고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지났다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후로는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준공되고 입주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들을 아무 탈 없이 지나면 15년 걸립니다. 15년 정도 걸리는데 15년 동안 그 주택의 가격이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새 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 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쭉 올라오다가 정비구역 지정될 때 한번 올라가고 조합 설립 때도 올라가고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나올 때도 한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은 추진되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요. 다음 내용은 이런 건데 얼마 전에 나온 거죠. 공시 가격을 2025년까지죠. 2025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라는 정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시 가격이 9천만 원 후반에 형성돼 있어요. 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내년이면 아마 1억이 다 넘어가겠죠. 1억이 넘어가면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으로서의 메리트는 없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 이거는 6.17 대책 때 나왔던 겁니다. 6.17 대책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이란 얘기죠. 규제 지역 전체예요. 규제 지역 전체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의 거주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재건축에 투자하시고 재개발에 투자하셨던 그분들이 제일 머리 아팠던 부분이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오래된 집이든 뭐든 간에 그 분양 신청하는 시점까지 뭐 나눠서든 한 번에든 2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대책이고요. 이 대책이 효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법이. 자,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법이 도정법입니다. 도정법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란 내용인데 이게 지난 9월 10일 날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제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그 발의된 내용을 보면 과밀 억제권역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라고 나옵니다. 전제 조건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예요.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거는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수도권을 얘기하고요. 수도권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 수도권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2년 거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년 거주에 대한 의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꿔 얘기할 수 있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도 2년 거주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재건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계산동에 소개시켜드린 아파트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소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장점뿐만이 아니라 재건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개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인천 지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대도시에 비해서 좀 부동산적으로는 홀대를 받았던 지역이죠. 서울하고 너무 인접해 있고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굳이 인천을 개발할 필요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수도권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경기권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다시 인천의 이제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이 계양구라는 곳인데요. 이 계양구 또한 많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9호선 연장 계획이 있고요. 밑으로 여기 부평구 쪽으로는 7호선이 들어옵니다. 7호선이 들어오고 여기는 GTX 비노선까지 있죠. GTX 비노선까지 들어오는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옆을 보면 서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게 이제 뭐 청라국제도시라든가 아니면 검단 신도시거든요. 이 청라국제도시나 검단 신도시가 있는 서구 쪽은 밑에 이제 미추홀구나 뭐 동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보다는 나대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구 검단 밑으로는 거의 뭐 공사장을 불방하게 하게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이제 미추홀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렇다고 뭐 빌라가 밀집해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오래된 데예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들이 뭐 건년이 뭐 40에서 50년까지 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봐도 돼요. 전부로 봐도 될 만큼 그만큼 이제 재개발이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뭐 남동구도 그렇고 밑에 연수구도 있고 옆에는 영종 하늘도시가 있고요. 인천 전 지역이 지금 부동산 개발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직결 운행이 되는 20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하고의 연계성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직접 들어오게 되고요. 7호선 연장 계획, 7호선은 현재 부평구청까지 들어와서 성남역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청라까지 들어가는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인천 시내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재개발, 재건축, 교통에 대한 그 대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면서 인천이 재발견될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 다시 좀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나 그러고 싶습니다. 자, 자세한 그 물건 주변의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입니다. 계양지구. 약 17,000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이름이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올해 말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보상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첨단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구 유입이 있다고. 자, 인구 유입이 있다는 거는 주택의 수요가 생긴다. 주택의 수요가 있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양 신도시나 옆에 이제 대장지구, 부천 대장지구가 들어옴으로써 이 계양구, 이 물건이 속해 있는 계양구의 부동산 값어치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원종 홍대선입니다. 아까 작전역, 지도에서 작전역을 보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작전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청라까지 연장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작전역이라고 하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본 물건지의 바로 밑에 있는 거군요.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GTX D노선입니다. D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정이 안 됐으니까 크게 강조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개발 계획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획이 된다 안 된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된다 안 된다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D노선 또한 본 물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계양역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과 김포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 옆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일산까지 연장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9호선, 7호선 연장, 서울 지하철 2호선까지 굉장히 굵직한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교통 호재까지 겹치면서 앞으로도 값어치의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투자 계획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만나볼까요? 예,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매주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네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매매가 형성이 돼 있고 전세를 놓으시면은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에서부터 6천만 원까지 좀 나눠지게 되겠네요. 자, 월세 수익형으로 투자하실 때는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은 8천, 투자 금액은 6천에서 7천만 원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열어놓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인천 지역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